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점차 이제 가을이 돼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장마였다가 이제 점차 하늘이 맑아지는 계절이죠. 근데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또 미세먼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봄철에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고 최근에 코로나도 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6주차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생활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1차 시대하고 2차 시대는 미세먼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런 저감 노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생활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프로야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두 번이나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뭐 여러 차례 프로야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세먼지에 의해서 이렇게 환경 문제로 프로야구가 중단된 적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봄철에 미세먼지는 주로 봄철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죠. 미세먼지에 대한 이 경보가 내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3월 29일 날 보면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1031,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가 140 이렇게 나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간 시간별로 추이도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깨끗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녹색이 이제 보통이 되겠죠. 아주 빨간색이 나쁜 상태, 매우 나쁜 상태인데요. 두 가지 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다 매우 나쁜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을 그 클릭을 하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측정소의 그 측정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동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석동 동구청 옥상에 설치된 그 미세먼지 측정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서구에 살고 있으면 농성동 수치가 나옵니다. 1031인데 농성동은 1985로 훨씬 더 높죠. 북부에 살고 있으면 두암동이 나오고 남구에 살고 있으면 주월동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남구에도 하나 더 있고 서구에도 하나 더 있고 광산구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 3월 봄철에 온통 전국 이렇게 빨갛게 보이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미세먼지가 봄철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 대개 우리나라 기후가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게 겨울철에 일반적인 날씨인데 거기에 이제 그 빗대서 사만삼이 3일은 추우면 미세먼지가 거의 없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만삼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2019년 1월에도 보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뭐 어두컴컴한 차량들이 라이트를 켜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그 미세먼지가 불어왔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과 따뜻한 날의 차이가 바로 4만3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이고,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초미세먼지, 여기서 PM2.5라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미세먼지 지름이 파티클 매터라고 영어 이름이 있죠. 이 파티클 매터의 약자인데요. 이게 2.5 마이크로메타였을 때 이야기고 PM10은 10 마이크로메타였을 때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메타라는 것은 100만 분의 1 미리를 말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은 그런 그 사이즈죠. 그래서 그 1월 달에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뭐 19일자가 굉장히 높았는데 초미세먼지가 1월 14일 날 129, 뭐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1월 달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기상정보, 날씨라고 그랬죠. 날씨 예보가 됐는데 요즘 기상 그 예보 시간에는 어김없이 미세먼지 예보가 나오고 네이버라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날씨의 앱을 다운받아서 보더라도 어, 뭐 기온, 강수량, 뭐 바람의 속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미세먼지 정보가 어김없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상 캐스터들이 나와서 지금 마스크 챙기세요라고 중국의 스모그까지 하는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수많은 이런 기상 정보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뉴스사의 메인 뉴스에서도 위성 사진을 통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인접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고농도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미리 이제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생활의 큰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조사한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가 훨씬 더 불안감을 더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성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감의 요소가 뭐냐 하는 미세먼지 등 같은 대기 오염이에요. 과거에 보면 수질 오염이라든지 또는 마시는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가장 오히려 경제 침체보다도 더 높은 게 우리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를 국민들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신종 질병,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과거에 2018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훨씬 더 높은 그런 그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멈추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것도 훨씬 더 불안감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도는 굉장히 국민들이 느끼기에 낮아졌다. 신경 쓸 그 틈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은 앞에서도 잠깐 보여줬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이렇게 시정이 좋지 않다는 거죠.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미세먼지 없을 때하고 미세먼지가 있을 때의 차이점을 보면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흐리게 보이고 이런 상태들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카드의 이용 실태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카드 이용 실태를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 하는 운동, 스포츠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 구입 때문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난 걸 알 수 있어요. 실내 스포츠 센터는 58%가 넘고 가전제품도 거의 17%에 가까운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신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의원 이런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발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내 운동에 관련된 그런 그 신발 구입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바깥 외부 출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호텔, 그다음에 놀이공원 이런 데는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공기의 그 컨설팅, 공기가 얼마나 그 오염되어 있는지 실내 공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런 걸 체크해주는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직업군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생활의 변화가 있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공기정화기라고도 하죠. 그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크게 두 번째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 소비 패턴의 변화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에 따라서 매출이 줄어든 업종,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호텔이나 콘도, 리조트 이렇게 외부를 많이 안 나가니까 놀이공원, 뭐 영화도 보러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PC방 같은데 특급 호텔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은 세탁소,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그 옷을 세탁하는 것,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새로운 차 구입, 아무래도 그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구입이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호흡기 계통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변화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달라진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는 이제 이런 것과 유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뉴스도 2013년도에 미세먼지의 예보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뉴스가 이제 150% 이상 증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2016년에는 미세먼지 뉴스가 전체 대비 90%로 증가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봄철이 되면은 뭐 거의 메인 뉴스로 미세먼지의 뉴스가 보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은 1100명 정도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늘어날 예정이다 라고 이제 그 예측이 되고 있어요. 태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게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손해, 뭐 면역력에 의해서 피부라든지 호흡기 질환, 뭐 사회 경제적 손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2조 원에서 최대 17조 원 같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보도 패턴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아무래도 외부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되니까 그 실내 공기도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그 시장 규모라든지 판매가 시장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조 4천억 정도의 그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기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그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온통 문을 하루 종일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만 계속 가동한다고 해서 그 실내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는 CO2 같은 경우 공기청정기가 이것을 깨끗이 하죠. 공기청정이 뭡니까? 알갱이, 입자성 물질을 거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그 가스성 물질도 흡착을 하는데요. CO2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게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더라도 환기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새로 지은 아파트라든지 학교 이런 데는 이런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열교환기라고 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이제 걸러서 실내로 들어오게 하도 또 나간 공기를 또 내보내고 나가고 이렇게 계속 환기가 되도록 하는 장치들을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또 응용한 창문도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다양한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이런 그 가전 제품들 또는 창문들 뭐 이런 것들이, 환기 장치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달라진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그 그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학부형들은 이제 그 아무래도 우리가 그 기상 정보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스마트폰 외부로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국가의 측정소는 일정한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게 동구인데, 동구는 동구청이 동구보건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 옥상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치예요. 뭐 저는 한참 떨어진 이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농도를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이런 그 휴대용 미세먼지 장치 이런 것을 직접 구입을 해서 또는 빌려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갖고 직접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에 이렇게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농도를 표출해 주는 것도 있죠. 다만 이 미세먼지 신호등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였던 국가 측정망하고 연결돼서 값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스마트폰 웹을 보는 것과 동일 효과예요. 다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 이제 과거에는 이 국가가 이런 그 간이 측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이걸 형식 승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기계를 이제 그 정확도를 따져가지고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기는 어느 정도의 그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시장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외에 미세먼지를 해주는 그 에어코리아라는 홈페이지고,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네요. 근데 굳이 지금은 이렇게 에어코리아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사용하는 그런 앱들을 다운받으면 얼마든지 미세먼지의 시간대별, 전국대별, 평균별 뭐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어코리아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웹이기 때문에 이런 앱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제 그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이런 게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재난으로 미세먼지를 이제 재난으로 구분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기관들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지금 매일 그 코로나에 대한 그 브리핑을 하잖아요. 미세먼지도 발생하면 이제 그런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런 정책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거예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은
그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을 때예요. 그때 이때는 특별히 이 다른 그 계절보다 더 강화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실제로 이 12월부터 봄인 3월까지 미세먼지 성수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서울은 137, 경기도 103,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전부 다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이 시기에 보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4개월 동안 미세먼지가 특별히 나쁜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여러 가지 그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뒤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각 공장들, 사업장의 미세먼지의 불법 배출을 이 시기에는 좀 더 강하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러분 이제 최근에 운전하다 보면은 또는 뭐 그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되게 그 시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쪽에 보면 옛날에 없던 카메라들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요. 요 배출가스 5등급 단속 카메라가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각 진입구에 다 입구에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의 그 차량들은 이부제를 시행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부제를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또는 공무용 차량들은. 뭐 지금은 이제 마스크는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마스크를 특히 이제 그 취약계층들에게는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계절관리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에 대한 그 위기경보 단계가 되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관심, 이런 데는 아주 기초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죠. 차량 이부제를 한다든지, 건설공사, 뭐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을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한다든지, 도로 청소를 차량 운행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 주의가 되면 필수 차량 제외 공공운행 그 공무원들 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관계기관 합동 집행 이행을 하고, 그 다음 경계를 오르면은 민간 차량도 이부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심각 단계 가면 민간 차량에 강제적으로 그 이부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난으로서 비상상태 선포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심각 상태 가면 그럼 학교, 어린이집이 휴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이렇게 이제 단계가 나눠집니다. 미세먼지의 위기 경보의 단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내버스를 타다 보면, 여기는 서울 사진인데 광주도 이제는 도입이 돼서 이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중교통 뭐 시내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농도가 됐고 비상조치가 발령됐다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를 청소하고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크린 노드라고 해가지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저 송정역에서 공항에 있는 그 다리 있죠. 거기까지가 중앙에서 이렇게 물이 품어져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효과로, 여름철에는 그 도시 열섬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좀 식히기 위해서 이걸 그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관에는 이 미세먼지를 그 청소하기 위한 역할로 이걸 뿌리고 있어요. 이제 이런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 크게 다른 것이고, 지금 코로나로 마스크가 이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어린이들은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우리나라는 좀 익숙해져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초기에 우리나라는 마스크에 대한 크게 그렇게 물론 배급제는 했습니다만은
잘 대처가 될 수 있었던 게 사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 마스크를 생산도 하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비축도 하고 이런 게 때문에 원활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표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지금은 이제 10월 달이면 평상시잖아요. 평상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 단위로 저감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저감 조치를 한다는 거죠. 연중으로. 그래서 이때는 뭐 대기 관리 권역제를 실시해서 적정하게 유지를 한다든지 또는 도로 청소도 하루에 한 번만 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도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가다든지.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에 그 대기 배출 상태를 매년 점검하거든요. 이건 연간 계획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절관리제가 있는 12월부터 1월까지는 고농도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죠. 이때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공공사업장 가동을 단축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여서 한다고 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석탄 화력이라든지 이런 건 가동을 중단하는 걸 확대한다 이 말이죠. 상한 제약이라는 것은 발전소를 100% 가동하지 않고 80%만 가동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도로 청소도 하루에 2번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다량 배출 사업장은 상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획 점검을 했는데 상시 점검한 걸로 바뀝니다. 계절관리제를 하든 상시 제한이 됐든 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1단계, 2단계, 이게는 이제 비상시기죠. 비상시기. 비상저감 조치라는 걸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른데, 이렇게 이 1단계는 이게 미세먼지의 계절관리제가 유사하고요. 2단계 가면 훨씬 더 강화된 추가 단축을 한다든지 공공분야의 차량 전면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3단계 가면 공공사업장 완전히 휴업, 그냥 관공서의 공사를 중단한다는 이렇게 굉장히 강화된, 이거는 이제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로 평상시이고 여기는 강화된 방안이고 여기는 아주 비상시기 방안이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미세먼지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계절관리제는 이와 같은 역할로 꾸준히 되고 있고, 그 계절관리제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현저히 줄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태리인데 평상시에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훨씬 더 완화된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이 미세먼지 고농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중국을 비롯해서 이쪽에 굉장히 높고 서울에 좀 높았죠. 이렇게.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중국은 이동이 거의 없으니까 완전히 다 없어졌고, 한국은 그래도 팬데믹이 왔어도 이동이 좀 있어서 약간 옅어졌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어떤 양식들이 바꿔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